자신의 길을 진정으로 추구하려면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거나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성장과 만족은 오직 자신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찾아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늘 변하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태도와 시각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좌절 속에서도 꾸준히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도전으로부터 시작되며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완벽한 준비나 절대적인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다 보면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두려움은 현실이 아닌 상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발을 내딛는 것이 진정한 자기 실현의 첫걸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과정입니다. 자신을 믿고 끈기 있게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창작된 허구이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날 밤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방에는 새로운 할머니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삶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제가 찾은 놀라운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녀의 도움도 필요 없는 방법입니다. 우연히 시장에서 발견한 이 방법은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저는 단 한 달 만에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퇴소하는 날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다시 오실 거예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결국 돌아오시니까요. 하지만 원장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제가 발견한 새로운 방법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드디어 제가 찾은 특별한 방법을 공개합니다. 처음 이 방법을 시도했을 때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을요. 시장에서 만난 박 씨 부부는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인 박상철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고 아내 김미영 씨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며 살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냥 시장에서 얼굴을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 씨가 과일을 고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 할머니, 월세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가 젊은 부부와 함께 사는 이야기가요. 그 할머니께서는 매달 50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그 대신 부부가 할머니의 식사와 일상을 함께 돌봐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미영. 적은 금액이죠. 게다가 서로에 대한 부담도 훨씬 적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이골에서 엄마가 보내준 김치예요. 상철, 할머니 이따 컴퓨터 좀 봐줄 수 있어요? 또 이상하게 됐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떡볶이 어떠세요? 우리는 점점 진짜 가족처럼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계약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의 노후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120상의 노인 청년 매칭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평균 비용은 약 46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때때로 오해도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뭐든 적은 금액이죠. 게다가 서로에 대한 부담도 훨씬 적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이골에서 엄마가 보내준 김치예요. 할머니,
이따 컴퓨터 좀 봐줄 수 있어요? 또 이상하게 됐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떡볶이 어떠세요? 우리는 점점 진짜 가족처럼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계약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걱정하고 챙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의 노후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120상의 노인 청년 매칭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평균 비용은 약 46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때때로 오해도 생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푸는 것.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죠. 박 씨 부부에게 아기도 태어났고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모 같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기가 제 무릎에서 잠들 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느낍니다.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12층에 사시는 정경숙 할머니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고 계십니다. 매달 10만 원으로 대학생 2명과 함께 지내신다고 하네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젊은이들과 살다 보니 치매 걱정도 사라졌다고 하시네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낯선 사람과 산다는 게 무섭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케어를 잘해줄까요? 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저희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식사 시간, 청소 범위, 서로의 프라이버시 존중 등 모든 사항을 문서화했죠. 둘째, 최소 한 달의 테스트 기간을 가지세요. 저희도 처음 한 달은 시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대화가 중요합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저희는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한 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방식의 동거가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휴머니타스이라는 곳에서는 대학생들이 노인과 함께 살면서 월세를 면제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삶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부디 요양원이나 간병인을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끝까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노후에도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노후 생활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제 제가 평생 꿈꾸던 노후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하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침 8시, 미영 씨가 현관문을 여는 발소리가 이제는 우리 집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상이죠. 실제 비용 절감 효과도 놀랍습니다. 이전 생활비, 간병인 비용 450만 원, 식비 80만 원, 공과금 30만 원, 총 560만 원, 현재 생활비 박 씨 부부 지원 50만 원, 식비 40만 원, 공동 분담 공과금 30만 원, 이꼴 총 120만 원, 즉 매달 440만 원을 절약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만 이미 5가구가 이런 방식으로 살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장보기도 더 즐거워졌습니다. 미영 씨는 알뜰 쇼핑의 달인이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고등어가 특이해요. 제가 고등어 조림 해드릴게요. 특히 좋은 점은 서로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했기 때문이죠. 박 씨 부부는 저녁 8시 이후에는 오지 않습니다. 주말도 자유롭게 보내고요. 간병인처럼 하루 종일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서 서로가 편합니다. 놀라운 것은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에서는 매일 우울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혈압약도 줄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원조회는 필수입니다. 저는 동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박 씨 부부의 신원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둘째, 자녀들과의 상의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딸이 많이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박 씨 부부를 더 믿는다고 해요. 셋째,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세요. 저는 이웃들과 박 씨 부부의 연락처를 항상 메모해두고 필요할 경우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노후는 결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세요.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죠. 주변에서 기대하는 모습, 자녀들의 걱정,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불안감이 마음을 흔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노후라는 인생의 마지막 장도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에 멈추지 말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시행 가능한 방식의 노후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방식은 아직 낯설기 때문에 의심하거나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솔직하게 공유할게요. 첫 번째, 동거인 선정의 기준. 동거 생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파트너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혼 부부가 가장 적합합니다. 서로 간의 견제와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죠. 최소 3개월 이상 알고 지낸 사이여야 하며 서로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가 확실한 사람, 즉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김옥순 할머니는 대학생과 함께 살기로 했다가 방학 때 고향에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혼자 남겨져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포함사항.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말로만 약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식사 준비 시간과 메뉴 결정 방식, 청소 범위와 주기, 공과금 분담 방식, 주말 및 공휴일 규정,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계약 해지 조건, 이런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정해두면 서로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지고 갈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자녀들과의 합의. 처음에는 대부분 반대부터 하죠. 제 딸도 엄마가 낯선 사람하고 산다고?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라고요? 라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연간 600에서 700만 원, 3년이면 2천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으로 일반 아파트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 언제든 그만둘 수도 있고 오히려 너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설득한 결과 지금은 오히려 딸이 저의 새로운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우리 아파트 이명숙 할머니의 경우 자녀들이 먼저 동거를 제안했다고 해요. 매달 지출되는 간병비가 부담스러웠던 것도 있지만 엄마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다음 번째, 지속 가능한 관계 유지 팁. 동거 생활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은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서로의 생활 습관을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불편한 점은 바로바로 이야기해서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조사에도 함께 참여하며 유대감을 형성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결국은 큰 신뢰로 이어지고 진짜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공식적인 문서화. 동거를 시작할 때는
공식적인 문서와도 꼭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에 실제 거주자 등록을 통해 이사를 한 것처럼 명확히 하세요. 이웃들에게 상황 설명을 미리 해두면 나중에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에게 비상연락망을 공유해두면 건강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6번째,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이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사례 3. 김순옥 할머니, 79세, 퇴직한 부부와 함께 거주. 집을 제공하고 부부가 모든 생활을 도와줌. 금전적 거래 없이도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관계로 안정된 동거 중, 물론 실패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하. 실패 사례 1. 이명숙 할머니, 805. 미혼 남성과 동거 시작. 석 달 만에 종료. 생활 패턴 차이와 친구 방문으로 인한 시끄러움으로 갈등 발생. 하하. 실패 사례 2. 정영숙 할머니, 워킹맘과 계약. 약속된 케어 미이행.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할머니가 기대했던 돌봄을 받지 못함.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로의 생활 패턴이 잘 맞아야 한다. 2. 역할. 사례 3. 김순옥 할머니, 79세, 퇴직한 부부와 함께 거주. 집을 제공하고 부부가 모든 생활을 도와줌. 금전적 거래 없이도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관계로 안정된 동거 중, 물론 실패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패 사례 1. 이명숙 할머니, 805호, 미혼 남성과 동거 시작. 석 달 만에 종료. 생활 패턴 차이와 친구 방문으로 인한 시끄러움으로 갈등 발생. 실패 사례 2. 정영숙 할머니, 912호, 워킹맘과 계약. 약속된 케어 미이행.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할머니가 기대했던 돌봄을 받지 못함.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이 잘 맞아야 한다.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3. 금전적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다. 아토. 주목할 만한 정책. 서울시 세대 공존 주거 프로그램. 특히 눈여겨볼 점은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세대 공존 주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과 청년을 매칭하여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월 30만 원의 보조금도 지급한다고 해요. 지자체에서도 이런 형태의 주거 방식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죠. 주거복지사 김태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분들의 빈집과 청년들의 주거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주거 방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성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넘기다 50년 전 남편과 찍은 결혼 사진, 30년 전 딸의 결혼식 사진, 그리고 3년 전 남편과의 마지막 여행 사진을 보았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하죠. 젊었을 때는 미래가 두렵지 않았는데 나이 들고 나니 혼자라는 사실이 매 순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은 끝까지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요. 어제 박씨 부부의 아기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제 내 삶은 끝났구나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또 다른 가족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다니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양원이 답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의존해야 한다고 각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저와 박씨 부부가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이 완벽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귀한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노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라서 외로운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단지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환하게 빛나기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은 항상 다음 장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